그래서 제가 이제 10달 만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2.3kg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3kg가 미숙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76년생인데, 76년도 2.3kg는 완전 미숙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태어난 산부인과랑, 그 다른 산부인과 3군데에서 4군데의 산부인과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얘를 낳아서 힘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할머니랑 이제 외할머니가 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얘를. 그랬더니, 거기 있는 4명의 의사들이 다 99% 죽을 거니까, 예, 돈 쓰지 말고 내버려둬라. 내버려뒀는데 살면 그건 자기 운명이고 어차피 죽을 애인데 돈 쓰지는 마라. 그리고 이제 저희 친아버지가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 얘기를 듣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 자기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지네 엄마니까. 그래서 근데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큰 상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 엄마랑 외할머니한테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 이랬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21살에 과부가 되셨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랑 아버지는 부모 아들, 그러니까 엄마 아들 관계보다는 약간 연인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약한 사람이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울고 막 이러니까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또 나을 생각이었는데 죽게 내버려두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울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삼성물산 다니셨거든요. 삼성물산 퇴직금 플러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로 잠실 5단지에 사는 주공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서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실 1, 2, 3, 4단지는 연탄 보일러, 5단지는 70년대 그때 기름 보일러였습니다. 그리고 1, 2, 3, 4단지는 뭐 18평, 23평 이런 거고 5단지는 35평, 38평, 49평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5단지 아파트가 하나에 거의 50억 가까이 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있었으면 대재벌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금 플러스 5단지 판 걸로 제가 인큐베이터에 1년 있었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안 맞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저도 불만이고 아버지도 모든 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밥 먹다가도 맨날 맞고 저희 아버지는 밥 먹을 때 아무도 말하면 안 됩니다. 밥만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크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러면 저희 아버지는 되게 폭력적인 분 같지만 엄청나게 냉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러면 한 번 해요.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해요. 두 번째죠. 누구랑 이러면 습 2번 했지. 어금니 꽉 깨물러 이빨 나가니까. 그래서 맞아요. 밥 먹다가. 그러면 날아가거든요. 뒤로. 그럼 또 옵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또 맞아요. 아무튼 이게 반복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사춘기 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수학경시대회에 나갔어요. 대표로. 저는 원래 수학을 잘합니다. 공대 출신이라. 저 남동생은 수학을 못합니다. 근데 둘이 대표로 나갔는데 제가 48점 맞았거든요. 제가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48점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무슨 나가 뛰었는지 48점을 맞았고요. 제 동생은 단 한 번도 공부를 잘하지 않는데 은상을 받았어요. 서울시 수학경시대회에서. 근데 아버지의 이유는 그겁니다. 48점 맞았으니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가 선생이야? 뭐 이사장이야? 그걸 왜 때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48점 맞았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멈춘다. 근데 잘못했다는 말 안 할 때까지는 맞는 거다. 마음대로 너 죽이든지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샷단 내리는 거 있잖아요. 쇠. 근데 그날이 엄마가 안성에 큰 이모 때 가신 날이었고 할머니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이 자식이 이제 길을 꺾기 위해서 나를 잡아야 되는데 그날을 잡은 거죠. 그래서 엎드려 뻗쳐갖고 가게 샷단 내리는 걸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때리다가 이제 자기는 술 먹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남동생 여동생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맞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신고할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경찰 시간에 애가 119에 신고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와가지고 애가 기절했으니까 어머니가 업어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살이 막 터지고 해서 학교를 엄마 한 달 동안 업혀 다녔거든요. 걷지 못하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가장 심했던 거는 사춘기 때에 너무 싫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부엌에서 막 칼도 갈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신고 안 돼서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이게 언젠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너무 쉽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큰 고통을 줄까 하다가 그때 한참 그 분신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노동자나 대학생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는 길에 아버지 저희 2층이었거든요. 아버지 들어올 때 그 2층 위에서 분신해서 뛰어내리다 이런 생각해서 예전에 골로가 있었잖아요. 네, 골로 그 쌀 팔고 얼음 팔고 등유 파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통을 들고 분신할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 모든 거를 어머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제가 칼 갈고 그런 소개통 사고 이런 거.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말렸어요. 네,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고 어머니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주저했던 거는 만약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랬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어머니는 울기만 해요. 근데 항상 그 어머니의 울음이 내가 정말 이걸 하면 피눈물로 바뀔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주저하게 했던 거는 아무 말도 없는 어머니의 울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춘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엄마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그 가출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가출하면 엄마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가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포항기술공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포출공고에. 포출공고는 전액 장학금에 그 다음에 무조건 100% 취직이었고 그 다음에 국가방위산업체에서 군대도 안 가도 됐었거든요. 일석삼조여가지고 포출공고를 갔는데 어쨌든 뭐 어머니가 또 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인생 조지지 말고 대학 가라 이래가지고 어떤 대학 가고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원망 분노 비밀이 언제 없었냐면 저는 유일한 복수의 대상이었고 유일하게 이겨먹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근데 제가 언젠가 휴가를 나왔는데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문을 탁 열었을 때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이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돋보기를 낀 거잖아요. 늙었으니까. 근데 아무 그 얘기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직 복수할 준비가 안 됐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늙어버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늙어버릴 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생각이 있었던 때부터 그때까지 항상 머릿속에 복수가 없었어요. 복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저는 그 순간에 분노, 원망, 미움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용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진 않았는데 그 한 장면이 저에게는 눈 녹듯이 원망, 분노, 미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어도 힘들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숨을 쉬어도 지낼만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본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곧 죽어도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데군데에 보면은 아버지가 큰아들인 내 눈치를 보고 있는구나를 저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쓰신 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이라고 한다면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커서 마음이 커서 시간이 흐르면은 치유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몸만 크고 마음이 안 커서 힘드신 거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몸만 계속 키웠기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커져서 저는 뭐 용서되거나 사랑하거나 이해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늘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없었으면.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족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이 계속 돈을 벌어다 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지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